안녕하세요. 연세빛 가정의학과 의원 원장 이창엽입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 후 가슴 두근거림, 흉통, 두통, 호흡곤란, 어지럼증 같은 비특이적 증상들이 지속적으로 있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물론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중대한 부작용이 아닌지 큰 병원에 가셔서 심근염, 심낭염 같은 부작용은 아닌지 검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러나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도 검사 결과는 다 정상이라고 하는데 본인은 정말 힘든 증상이 있어서 괴로워하시는 환자들을 종종 봅니다. 이 이유가 자율신경 조절 이상에서 유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기로 결심한 계기는요, 코로나 접종 부작용을 가진 분들이 모인 카페가 있더라고요. 그 카페를 통해서 소개해서 우리 병원에 오셔서 치료하신 분들이 있는데 정보를 몰라서 어떤 원인인지조차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시작으로 해서 주사 치료와 수액 치료를 통한 자율신경 치료의 원리, 그리고 그때의 주의사항과 치료되는 경과, 또 증례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물론 제가 그 카페에 가입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혹자들은 코로나 접종 부작용을 핑계로 돈벌이에 악용하는 병원들이 많다고도 하고요. 실제로 제가 환자로부터 들은 내용인데 혈전증 치료제라고 약국에서 영양제 구입을 권유받았다는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혈전증 치료는 의사가 처방하지 않는 약으로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독자분들께 조금 더 신뢰성을 드리고자 제가 2021년 9월 26일과 10월 3일 이틀에 걸쳐서 천안에서 실전 진료 워크숍이라는 의사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 내용을 발췌하여 이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의사 선생님들도 모여서 공부를 하고 증례에 대해서 공유할 만큼 근거가 없는 내용이 아닙니다. 아울러 우리 병원에 내원하는 환자들이 이 자율신경 치료를 직접 하고 있는 병원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전라도, 경기도 같은 먼 지역에서도 내원하시는 걸 보고 자율신경 치료를 하는 병원을 소개해드리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혹여 워크숍을 수강하였고 함께 스테디 하셨던 선생님들은 댓글로 본인의 병원명과 지역, 전화번호를 달아주시면 환자들이 찾아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 영상을 제작하면서 어떠한 누구에게서도 광고의 목적으로 광고비를 지급받지 않았고 광고의 목적도 전혀 없으며 단순히 힘들어하는 환자들에게 정보 전달을 위한 목적으로 영상을 제작하였음을 밝힙니다. 지금부터 첫 번째 영상인 자율신경 치료의 원리에 대해서 시청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강의 바로 시작할 건데요. 박수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면 스피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세빛 가정의학과 의원 원장 이창엽이고요. 스냅피라는 주제에 대해서 강의를 해볼까 합니다. 혹시 스냅피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선생님 계신가요? 계시면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네, 들어보신 분 몇 분 계시긴 하네요. 이게 스냅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진인데요. 그냥 환자한테 설명하는 원리를 말씀드릴게요. 통증이라는 게 제 생각은 그래요. 모두 그런데 전부 다 가설이에요. 가설이고 가설 중에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몇 가지 가설들이 있고 그것들에 대한 연구가 아직도 진행 중이고 올드한 가설도 있고 새로운 가설도 있어요. 그래서 가설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보다 치료를 해보고 좋아지는 거를 저는 선호합니다. 스냅피에 대한 논문 케이스 리포트 같은 이런 게 있어요. 저는 사실 논문에 별로 관심이 없는데 다른 강사님들 다 기존 이렇게 논문 자료 따다가 설명하시는데 근거가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정도로 이렇게 놓고요. 제가 환자들한테 설명하는 내용을 그대로 설명을 해볼게요. 환자분, 우리 몸에는 숨 쉬고 소화시키고 하는 거 밤에 주무실 때도 하잖아요. 내 의지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조절하는 시스템을 자율신경계통이라고 해요. 실제로는 자율신경계는 엄청나게 복잡한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자율신경들이 등에서 나오는데 이 신경들이 어떤 이유에 의해서 조절 기능 이상이 생기면 환자분이 지금 말씀하시는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는 거고요. 실제로 심파세틱 갱글리온은 벌테브라 옆에 있는데 여기에다가 주사를 해도 여기 심파세틱 갱글리온의 효과가 있습니다. 있으니까 환자들이 좋아지겠죠. 그 이유는 바사놀보름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이 바사놀보름이 요즘 되게 핫해요, 사실. 그 만류기종이라는 이야기 아시죠? 모든 것들이 궁극에 달하면 다 통한다. 뭐 이런 무협지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근데 이제 스냅픽과 아까 NEP, 그 신경 조절, 그러니까 신경 포착점 주사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 바사놀보름이 압박이 되면, 인트렘번트가 되면 이 신경 과민 현상이든 신경 이상 증상이든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경 포착을 압박을 풀어주면 환자분의 증상이 좋아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그리고 이 신경을 뚫어주는 방법, 이렇게 바사놀보름을 뚫어주는 방법 중에 뭐 킬레이션 치료가 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리포토신 같은 수액제가 될 수도 있을 거고, 또 글루타치온이 될 수도 있을 거고, 혈관을 좋게 해주는 수액치료로 통증이 좋아지는 경우도 있다고들 하잖아요. 그건 수액치료 하시는 분들 많이들 경험하셨을 거예요. 라이렉 주면 좋아지고 이런 것들. 결국 궁극에 가서는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부산에서 서울 가는데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니듯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설은 포칼 이스케미아를 유도할 수 있다. 바사놀보름이 눌려져서 신경에 포칼 이스케미아를 유도할 수 있고, 그러면 신경 조절에 문제가 생겨서 우리가 혈액 공급하면 과흥분성을 개선시킬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수액과 주사요법으로 시행하는 자율신경치료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게 들리실 수 있지만 환자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바사놀보름이라는 신경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의 혈액순환을 개선시켜 치료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어지는 영상에서 자율신경 치료 및 통증 치료의 반응 패턴과 환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고 순차적으로 백신 부작용을 자율신경 치료로 치료한 케이스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더불어 스냅이라고 이야기하는 자율신경 포착점 주사와 수행요법을 통한 자율신경 치료는 백신 부작용뿐만 아니라 다양한 증상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내시경 검사, CT 검사를 다 해봤는데 정상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나는 소화가 잘 안 되고 배가 자주 아프다. 또는 생리통, 큰 이유 없이 나는 생리통이 너무 심하다. 또는 생리전 증후군이 심하다. 등등 원인을 몰랐지만 환자는 불편감을 느끼는 증상들이 자율신경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해 치료 케이스 리포트한 내용도 영상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